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뉴욕 증시 주간 성적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동 위기로 뉴욕 증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과 유가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지금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상황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야 하는 요소는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에서도 역시 생명이 달려 있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지정학적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연한 불안감은 많이 있지만은요. 저희가 이제 이럴 때마다 좀 나름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사례를 갖고 설명드리는 것이 거의 유일한 좀 방법이라고 좀 믿고 있는데요. 1940년에 이제 독일이 프랑스 침공한 데 있었고요. 물론 이제 1950년에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있었고요. 아주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총 그런 굵직굵직한 지정학적 위협 한 전체 40개 정도를 이제 그동안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조사한 통계가 있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한 달 후에요. 주가는 평균 1.2% 정도 빠졌던 사례가 있고요. 상승 확률은 43%. 그러니까 글씨가 작지만 제가 아주 큰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2개월 후가 되면 주가는 2% 정도 또 올라갔고요. 상승률은 63%. 물론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위협이 없을 때보다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안에 좀 마무리됐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먼저 좀 과거 사례부터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3개월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주가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주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특히 금요일 날인데요, 공포 지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CBOE, 빅스 지수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25.4%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18.70포인트로 마감됐는데요. 이 상승폭은요, 2022년 11월 26일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지금 시장을 증폭한 것은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금리 같은 경우 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미국 달러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역시 불안 요인입니다. 유가는 이제 약간 밀렸지만 또 오늘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가는 이제 반등하는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물론 전망들을 하는 거지만요. 중동 위기가 이렇게 확대됐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100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금 같은 것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들 어르신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 같은 경우가 또 좀 사상치욕과 행진을 이어지고 있겠고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만 딱 떨어져 놓고 보면 지난 주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마감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지정학적 위협 요인과 상관없이요. 지난주에는 인플레 우려감이 확산된 것도 CPI, PPI 기억하시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별 다른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 지금 지난주에 쉬다 보니까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고점 대비 올해 사상 최고가 대비 고작 하락폭은 S&P 500 기준으로 2.5%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균 1년 단위로 보면 주시장의 고점 대비 14% 떨어졌던 것이 평균인데 이번에는 아직 2.5%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시장에서 너무 걱정할 일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지금 지정학적 위협이랑 상관없이도 언제라도 주시장은 단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시기적인 특성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는요. 지금 보면 16개월 만에 최대로 소위 대형주 펀드에서 자금 유출된 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길게 보면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해서 은행 업종에서 실적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빅테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는 테슬라 이런 것들 나올 텐데요. 지난주 시작된 1분기 실적 시즌 그런 것들은 3분기 연속 이익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분기별로 3분기, 4분기에서 이익 전망이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물론 지정학적 위협이 어떻게 더 확산되면 나올지 모르겠으나 너무 큰 우려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좀 무게중심을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무게중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지금 뉴욕 증시가 좀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앞으로의 그 전례 사례를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3개월 안에 다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대규모로 좀 공습했습니다. 한밤중에 폭격이 시작되자 매우 공포스러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에 재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현지 언론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 상황을 좀 이번 주 내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포지수, 빅스 지수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는 지금 지표들, 헤드라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CNBC입니다. JP모건의 급락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뉴욕 증시 안에서 실적 시즌 시작이 되었는데 JP모건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주가가 한 6% 급락을 나타냈죠. 네, 맞습니다.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이. 네. 4년여 만이라는 것은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업체 전반도 마찬가지인데 이 추세 자체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올해 금융업종이 특히 은행업종이 하락폭이 클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고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눈높이는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익, 다 맞췄지만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제 6개월, 12개월, 금년 한 해 동안의 가이던스를 월가에서는 높일 거로 계산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야 이거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기대 심리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유지했을 뿐인데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의 실망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순이자 이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1분기 만에 감소세를 했는데요. 순이자 이익이라는 건 쉽게 해서 대출 이자 빼기 고객한테 나눠준 지급 이자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11분기에 줄어들었고요. 이런 수치가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요, 거의 2년째 시장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많이 읽고 있고요. 이번엔 여전히 지정학적 위협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정학적 위협이 진짜 상당히 큰 무서운 지정학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거의 비슷한데요. JP모건이 JP모건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시티그룹도 2%, 웰스파고도 4% 떨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순이자 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눈높이를 전 분기 대비 좀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이자 이익의 부진. 이게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좀 부진이 나타나면서 웰스파고, JP모건 등의 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여튼 이렇게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금융주들의 좀 전망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음 헤드라인으로 살펴보시죠. 자, 마크로츠입니다. 카드 거래량 가속화. 자, 이 부분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안에서는 이제 이자 잔치에 좀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했는데 카드 사용량이 급증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양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사용량은 이번에 그 3대 은행이요. 말씀드렸던 3개 은행이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른 거 약간 부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들이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카드 사용액은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지금 전체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의 좀 자산상은 상당히 건전하다. 다만 이제 국가 부채라든가 지정학적 위협이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죠. 전체 물가 상승률이 계속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외식 물가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급증하면서 결국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그러다 보니 카드 사용량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카드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서 카드 연체율은 또 10년 만에 또 최고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용도 증가하고 반면에 카드의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사용량 증가하고 연체율 증가했을 때 연체율이 정말 엄청난 기대 이상보다 높아지면 그 은행, 발행한 은행은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연체랑 아무런 상관없이 카드 사용이 늘어날 때보다 돈을 버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자랑 마스터카드거든요. 아시다시피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뭐 카드 대출이나 이런 거 연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라 결제하거나 심지어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건 샀다가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그때마다 모든 걸 돈으로 띄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따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자, JP모건 1분기 이익이 늘었는데 순이자 부진 전망의 주가 급락, 이자 장사 덕에 사상 최대의 작년 실적을 올해 어떻게 이어갈까가 지금 관심사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 오늘 살펴봤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S입니다. 인플레에 선방하라. 정말 인플레가 끈질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NBC가 인플레이션 시기에 선방이 기대되는 주식 4곳을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할 것이 있을지, 방어적 역할이 기대되는 것들인데요. 베타값이 1 미만이라든가요.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20% 이상, 총 마진율은 30% 이상,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대비 10% 이상 상승 여력 있는 기업들을 한 4회사를 지금 CNBC에서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을 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지금 방어적 역할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로포 테크놀로지는 수자원 개발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요즘 관심이 많이들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웨얼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